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글 독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룰 거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 독해에서 다루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이 드러나는 글이 아닌 글이고, 세 번째는 그 앞에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 방식들을 우리가 전개 방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락 제시, 글쓴이의 생각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맥락 제시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자기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이제 주요하게 다루는 어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처음에 쓸 때 이제 처음에 어떤 맥락을 제시해라, 이런 거를 이제 글쓰기 관련 수업 같은 걸 들으면은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어떤 맥락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는 게 되는데, 이제 요즘 사회에 뭐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랄까 좀 더 이렇게 글에 몰입하기 좋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면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것들에 이제 의문이 생기거나 흥미를 어떻게 잃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맥락을 제시하면은 이제 좀 더 흥미 있게 글에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입장이잖아요. 읽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맥락을 제시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글쓴이의 생각에 좀 더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다면은 좀 더 글을 읽으면서 좀 더 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음의 요건을 생각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빨리 찾아보자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어떤 A를 말하는가, 이거를 왜 말하는가, 이 두 가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맥락을 통해서 글쓴이가 어떤 A라는 거를 말하는데 이것을 왜 말하는가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맥락을 제시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뭐 사회에 뭐 이런 게 있다, 뭐 며칠 전에 이제 뭐 그 세월호 사건 같은 뭐 1주년 그런 행사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쓰는 글이라면은 내가 그 뭐 국가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쓰면서 처음에 뭐 세월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뉴스로 많이 보고 그런 거니까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제시하거나, 이제 통념,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뭐 고기보다 뭐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나의 생각이 틀렸나 하고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글 쓰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글쓴이가 종국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잘 주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죠. 맥락보다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파악해야 된다. 무엇을, 어떤 A를 파악해야 된다. 뭐 국가의 재난관리 기술이다, 세월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맥락을 제시했을 뿐이고, 하고 싶은 말은 국가 뭐 안전관리의 뭐 수칙이다, A다. 왜 그러냐,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물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논거를 비판한다든지,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있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에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결국엔 이 주장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되겠죠. 결국에 어떤 문제라도
이 말은 아까 한 말이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락 1은 이제 이 단원 특성상 맥락을 제시하는 글이 되겠죠. 우리 현대인은 대인 관계에 있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뭐 비유 같은 거죠. 뭐 상징인지 비유인지, 아무튼 가면을 쓰고 실제 가면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물론 이제 뭐 기본 조건 뭐 예의일 수도 있고 이런 뭐 그런 걸 수도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학자 이름이 등장하고 되게 첫 단락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앞에서 생각한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안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유명한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좀 더 신뢰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은 또 이런 속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맥락 제시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감을 주고 읽는 사람이 잘 믿는 거죠. 즉은 이제 앞에 말들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남 앞에 나설 때에는 이렇게 행동한다.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중요한 거는 남 앞에 나설 때죠. 남 앞에 나설 때 자기 혼자 뭐 집에 혼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연기를 하겠습니까? 남 앞에 나설 때, 남에게 보여질 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다. 이게 맥락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성향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단락 독해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뭐 정리를 해준다든지 여기서는 질문, 대답 이런 구조를 가진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글 독해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으면 대답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것은 대중문화 속성에 기인한다. 대중문화 속성에 기인한다는 거는 뭘까? 그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읽어봐야겠죠. 새로운 인간형이다. 뭐가 대체 새로운 인간형일까? 이제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는 거죠. 그 외모다. 어떤 이제 처음에 외향적인 거를 볼 거 아니에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인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현대인들은 대중 매체가 퍼뜨리는 유행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자신의 취향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락 3은 이제 타자 지향적인 삶의 태도다. 어떤 보여지는 거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순간의 욕구에 의해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이 될 것을 요구했다. 어떤 구체적인 의미는 잘 와닿지 않는데 아무튼 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걸 이제 뭔가 그런 거에 맞춰줘야 된다. 개인의 그런 것보다는 뭐 그런 의미겠다 하고 생각은 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빈 공간이 될 것을 요구했다. 빈 공간이 된다는 거는 뭔가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문제죠. 이제 니은을 보면은 이제 사회 적응이다. 스스로 이제 자신의 연기를 모니터하면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제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는 뭐 그런 거겠죠. 디귿은 이제 사회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들으려면은 더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문화의 특성 중 하나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세대는 더 솔직하고 가식이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와 상관없이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근데 이제 있지만 하고 이제 꺾어주겠죠. 여기서도 보면 다만 이제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가면에만 충실하게 되었다. 가면에만 충실하게 되면서 반대적으로는 자신의 자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어떤 챙길 여유가 없이
보여지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자신의 자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졌다. 단락사에서는 과거 이런 사람들은 내면 세계를 중요시했대요. 근데 요즘은 아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런 거를 미리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허울이다. 그러나 뒤가 중요하겠죠. 이제 어떤 내면 세계보다는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냥 느낌이다. 어떤 즉각적인 이제 뭐 외향적인 뭐 그런 거에만 와닿는 것만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당장 자극적으로 와닿는 거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순간적으로 이제 뭐 인스턴트한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하다. 그렇잖아요. 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겉모습이 멀쩡하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인상에 의해 이런 겉모습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런 거에 문제가 있다. 이제 어떤 비판점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뭐 이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처음에 맥락을 제시하죠. 단락 1에서 맥락을 제시하고 이제 단락 2에서 이제 왜 그런 게 발생할까? 대중문화의 속성이다.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듯 하면은 이 단락을 그대로 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렇듯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태도는 하고 설명을 이어가는 거니까 단락 2를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이어가고 근데 이제 단락 4는 이제 예전에는 내면 세계를 중시했다. 그러나 요새는 이제 어떤 그런 태도가 있는데 이건 뭐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글쓴이가 좀 정리해서 비판을 해주는 식의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뭐 수능 시험 볼 때까지 나쁜 국어 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책을 풀 텐데 아무튼 자기가 매일매일 풀었던 이런 지문들을 이렇게 그 단락별 관계를 한번 자기가 그려본다든지 뭐 실제 손으로 그리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글이 이렇게 간략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또 문제를 통해서 다시 1번을 봅시다. 1번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거는 뭐 국정보에서 많이 배우겠지만은 이제 항상 이런 주장하는 글에 이제 마지막쯤에서 항상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쪽을 좀 더 주의해서 보면은 겉모습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이 내면 세계다 이런 거를 좀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1번은 뭐 이제 타인 지향 이런 거를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데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세대 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남과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게 아니라 내면 세계에 어쩌고다. 긍정적 뭐 비관적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3번에 어떤 내면적 가치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된다. 뭐 그 정도. 예. 또 아예 외향을 거부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 정리해 본다면 뭐 내면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더 기울인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2번은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3번이잖아요. 내면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 그래야 되냐? 어떤 논거, 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냐? 설득력이 있냐? 왜 설득력이 있냐 했을 때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기억 시옷 중에. 그러면은 이제 시옷이 되겠죠. 어떤 이런 시간도 없이 가면에만 충실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면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다. 뭐 그런 거를 찾아보라는 이런 문제 의도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정답에는 어떤 해설을 달아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문제가 추구하는 말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신세대가 이런 거에만 이제 충실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죠. 그런 거가 문제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라, 이런 의미에서 말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이 줄을 어떻게 치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줄 치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저와 같이 생각을 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줄을 치든 안 치든 뭐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답을 맞으려면은 글을 정확히 읽어야 되고, 글을 정확히 읽으려면은 뭐 제가 했던 그 정도 이렇게 잘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독해 연수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글쓴이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글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액트 2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